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한가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핵심은 취임식이다. 네, 취임식이다. 1월 20일 날 미국 시장은 쉬죠. 마틴 루터킹 탄생일 이런 것 때문에 기념일로 쉬는데 그날 아주 의미 있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죠.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데 일단은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불확실성의 해소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한 불확실성이 이제 거치는 거다. 그 불확실성이 최근 시장을 아주 강하게 짓눌렀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먹고 터지고를 반복했는데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가 싫어하는 자본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그러한 토대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 행정명령을 다양한 걸 발표할 건데 여기에 대한 유불리 따지기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보지만은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정리를 해서 어느 업종,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 한국 종목에 이렇게 드디어 이제 시장에 떡하니 나타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실적장세, 4분기 실적장세로 급속하게 시장이 이동하는 매우 중요한 연초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할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주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상승이다. 그렇게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스탠스로 대응하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미국 다우, 나스닥, S&P는 아주 다 좋았습니다. 네, 약간 막판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 끝나기 한 30분 전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씩 먹었던 것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 내일 취임식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을 좋게 봤다는 거죠. 네,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다 받아먹고 상승하면서 금요일날 장이 끝났다. 투수하고 주식시장은 볼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국 주식시장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딱 하나 나오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서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각각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둘이 통화를 했다.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마약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대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부딪히긴 했지만 통화를 했다. 이 말 한마디로 시장이 이제 강세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던진 거죠. 하지만 뭔가 통화를 했다는 것은 중요한 시장의 어떤 화해 무드, 변화 무드의 어떤 방점 포인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장은 여기에 한호에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항상 시작에는 배드 프라이스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결국 어떤 시장의 펀드멘탈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수치가 나쁘지 않고 좋다면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하면서 시장에 부정적 요인을 미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돌아서더라. 이 이야기가 금요일날 주식시장의 두 번째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생산이 발표됐는데 0.9%나 상승을 하며 산업생산은 나쁘지 않죠. 미국이 골디락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온 거죠. 주택 창공 건수도 15%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주택시장의 산업, 주택산업은 상당히 전방산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좀 중소기업들이 어려웠던 것이 주택시장이 지금 거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큰 것 같아요. 심지어는 동네 짜장면집까지도 주택시장에 연결이 되는 그렇게 아주 그 연관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성장률도 4분기가 2.56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아주 펌프질을 한 그런 긍정적인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수급을 보면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들이 다시 7천억을 팔았네요. 7,189가 코스피에서. 한 달을 보면은 8,750억. 금융투자가 1조 7천억이나 파는 모습. 뭐 좀 뭔가 불안함에 국내 주식시장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좀 좋았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일주일간 133억을 매수를 했고, 네, 한 달을 볼까요? 1개월은 3천억을 팔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코스피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연기금들이 2,300억씩 사는 모습, 한 달 내에 2,300억이나 산 거죠. 네. 지난 일주일간 962억을 살고, 갑자기 연기금이 새롭게 자금을 좀 집행해주는 그런 모습, 연초에 들어오면서 이게 시장을 받치고, 주가가 올라간 동력이 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굉장히 우리 눈에 확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수출 수출도 나쁘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24년 평균이 19조였는데 그거보다 못 미치지만 10조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 16조, 17조까지 올라오는 모습. 거래대금은 시장의 선행지표로 굉장히 중요하죠.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전 세계 선진국 19.1배, 신흥국이 18배. 이게 역전됐다는 게 여러분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가 18배이고 선진국이 19배이고 신흥국이 11.9배. 과거에는 신흥국들에게 펄을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는데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21.8배. 그렇죠? 다음에 일본이 14.5배, 유럽이 13.3배. 중국과 한국이 지금 10배 이하로 내려왔는데 중국이 9.9배 퍼가 한국이 8.2배로 제일 낮습니다. 한국 퍼가 8.2배까지 내려왔네요. 저평가의 매력은 확실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의 맥스가 거의 15배이고 바닥이 8배인데 그 8배 바닥에 와 있다. 우리 한국의 5년 평균 퍼를 보면은 중간값인 약 10배 정도 더 아래인 8.2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확실히 저평가 매력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PBR 가치로도 굉장히 낮게 홍콩, 한국, 일본이 바닥에 있는 모습, 미국은 PBR도 높고 퍼도 높은 그런 모습. 우리나라 퍼는 브라질과 함께 가장 낮은, EPS는 거의 상위권에 있는데 퍼가 굉장히 낮는 모습은 정치적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해볼만 하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달러 지수는 0.35% 상승 109.20, 달러가 살짝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282, 1bp 상승했으며 10년짜리는 4.622, 1.1bp. 미국 금리가 올라가다 내려온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 20년짜리가 5%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지금 4.924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WTI는 투기적 순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아주 추워지는 거,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미국 경제, 중국도 좀 살짝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구점 측면에서 러시아산을 수출을 좀 금하게 하든다든지 암거래 시장을 막아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WTI가 올라왔는데 지난 금요일은 다시 77.39달러까지 안정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보통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 이후에 10년짜리 국채는 좀 하락했다. 그러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길게 보면은 결국 금리는 하락 쪽으로 기울었고 달러도 약세로 갔다가 다시 1년 후에 강세로 갔다가 다시 약세로 가는 모습. 달러도 소폭 약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방향이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달러와 금리의 트럼프 시대의 방향을 어느 한쪽이라고 딱 하지 말고 쪼개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초창기에 막 다양한 행정명령이나 관세정책으로 폭탄을 터뜨리면은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겠죠. 달러도 약세의 모습을 있을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이후에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시장에 좀 세밀하고 부분적으로 쪼개서 대응을 해야지 단순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방향성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은 큰 코 다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의 크레딧 디폴트 수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안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PBR이 0.8배까지 내려온 모습, 거의 바닥에 온 거죠. 네, 바닥에 오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주요 지표 한번 봅시다. 브로드컴 3.5% 상승 237달러. 제가 브로드컴은 여러분들에게 500달러까지는 봐야 된다. 제2의 엔비디아라고 아주 강조를 하면서 이 종목에 우리가 사서 묻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도 3%, 6%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는데 426달러. 테슬라도 800달러까지 보는 사람들 저는 도움이 합니다. 일단 500달러까지 견뎌봅시다. 팔란티어도 3.62% 71달러. 60달러대 오면 팔란티어는 눈을 감고 사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카페 친구분이 왜 팔란티어를 요즘에 강조 안 하느냐. 당연히 이 유튜브를 안 보신 분이신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매일 팔란티어의 모습 60달러에 내려오면 매수 영향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최근에 아주 변동성으로 살벌했던 아이온큐는 6.4% 하락해서 38.89달러. 제가 40달러 정도면 일단 50%는 덜어내자.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일단 빠져나오자 반은. 네, 리게티도 12.54% 하락. 네, 엔비디아는 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미국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저녁이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 세상에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다양한 행정명령이 막 발표될 건데 그 행정명령에 대비하라는 게 이제 이번 주 애널리스트들의 모든 자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비하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저울질하며 시장의 기대 불확실성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AFPI라는 그러한 연구단체에서 트럼프의 이제 정책을 만드는 단체인데 트럼프 일개 행정부의 충성파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재집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연구한 싱크테크가 AFPI인데 이 시장에서 공화당 싱크테크인 헤리티지 재단보다도 자주도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각 구성과 과정에서 AFPI 영향력이 크다. AFPI에서 트럼프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싱크탱크가 과거에 주장했던 정책에서 우리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인데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트럼프 싱크탱크는 AFPI가 정책을 한 10개 정도로 나눈 첫째, 경제, 헬스케어, 자유와 가버넌스, 교육, 그다음에 국경안보, 리더십 강화, 에너지 부분, 선거 무결성, 지역사회 안전, 부패 척결 이렇게 10개의 모습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경제정책,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감축하고 공급 확대 정책, 에너지 규제 완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죠. 다시 정부 지출 감축, 공급 확대 정책, 에너지 규제 완화. 미국 우선주의 입각은 공정무역으로 산업을 보호하고 동맹국을 활용한 자립적인 에너지와 필수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민간 투자를 통해 노화된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인프라 단어 나왔죠. 우리나라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많죠. 불필요한 규제 완화, 특히 우주, 지하 이런 쪽을 이용하는 것, 또 공중에 대한 법적인 룰 마련이 언급이 될 것이다. 에너지 규제 완화는 우리의 LNG선을 만들고 있는 우리 조선 3사에 아주 유리하죠. 네, 현대 인프라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번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주가가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정책이 어떤 것으로 해서 어떤 수혜주가 생길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먼저 올랐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과거 트럼프 취임 전에 올렸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뒤집고 또 새로운 종목이 갈 것이냐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저는 살짝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종목이 갈 확률도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찝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교 국방 정책인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 실용주의인 외교 전력.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견제 의도를 내포한 강력한 군사력. 이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해군. 네, 군함 만들어준다. 에너지 정책에도 우리 수혜주를 찾아보면 첫째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투자. 네, 좋습니다. 에카 천연가스 수출.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조선주에게 수혜를 줄 것이다. 이런 면에 의해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과연 취임 전에 올랐던 섹터가 취임 후에도 오를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움직이거나 다른 종목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와 항상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대로 다르게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점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정책으로는 정부 규제 완화와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할 것이다. 공화당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이죠. 특히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 특히 국방 예산, 팔란티어를 이용한 국방 예산. 그래서 팔란티어를 사야 됩니까? 봐야 됩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사야죠. 정부 규모 축소,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과 책임 강화 집중. 이 모든 건 팔란티어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또한 뒤집어서 한 발 더 가면 이걸 하면서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트럼프 참모들과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의 갈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은 머스크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 정부는 김이 다 빠진다. 트럼프가 다음 차기가 없는 거죠. 이번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년 후에는 뭐가 있냐. 중간선거가 있는 거죠. 힘 빠지는 중간선거. 2년 안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들어서 머스크와 같은 애들을 들어넣는데 이들이 과연 조화롭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늘 공무원인 사람은 어공이 어쩌다 공무원 절대 잡지 못하더라. 관료들을 여러 나라에서 본 거죠. 이런 것들이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출범 초기에는 일단 팔란티어와 같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진 기업들을 골라서 사야 된다. 이제 하드웨어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던져야 되는 거죠. 네, 팔란티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여러 가지 정책들,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 것들을 쭉 해놨습니다. 취임 첫날 100건 이상 행정명령 계획, 에너지 이민 정책 관세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2월에서 3월 규제 완화 관련된 인사가 확정되고 3월 감세 초안 제시 예상. 시간이 3월까지 간다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3월이나 돼야 행정명령이 가능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위기와 두려움과 행정명령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과 긍정적인 작용면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실질적으로 감세하든 같은 것은 3개월 있다 나오는 건다는 거죠. 네. 내각 구성 완료, 본격적인 정책 추진 기간에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1기 때 그랬다는 거죠. 모든 정부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90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 소요 기간이. 네. 과거 트럼프 취임 전 달러 채권금리 상승이 선반영되고 취임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었다.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취임 전에는 달러와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취임 후에는 뒤집어졌다는 거죠. 달러는 역세, 채권도 하락. 네, 지금 그런 모습이 살짝 나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직후 신흥국 증시가 급락. 취임 전 달러 안정과 함께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로 반전을 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신흥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정책했던 대중국 관객 정책이 실제 실행까지 18개월 소요됐다. 그렇지만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듯이 대중국 관객 정책이 뭐가 나온다 할 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8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나올 때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양한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어떻게 이번 주는 우리가 결론을 내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출렁이면 기회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기회다. S&P 500은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한 달 정도 조정 흐름을 보인 이후에 재상승을 했다. 한 달 정도 다양한 행정명령으로 주가가 박살이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떠서 올라왔다. 원먼스. 네. 이것을 기억하고 초반에는 좀 조심을 하자. 하지만 그 후에는 올라간다. 우리는 지금 1분기, 한 분기를 보는 거죠. 원 쿼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서 쟁겨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뚝심 있게. 그래서 트럼프 일기에 한 달 후에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 그래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자, 투자 아이디어는 각국의 정책 모멘텀에 있다. 25년 한국 증시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쪼개서 1분기만을 보는 거죠. 국내의 불확실성과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향후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우려가 큰 상황,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 올해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괜찮은 성과를 보일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첫째,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시장에 우려되는 악재들은 현재 시장 가격이 모두 선반영돼 있다. 선반영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죠. 두 번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모두 다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먼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뒤집어서 긍정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 매우 민감한 법안들인데 통상정책 우려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들의 강도가 생각보다도 강하지 않는다면 강도라든지 내용에서 주가는 예상외로 바닥을 치고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 세 번째, 우리 시장은 대내의 우려들로 글로벌 주요 증시 중 가장 저평가되었다. 네, PBR이 0.8배까지 빠졌죠. 밸류에이션도 8.2에 있다. 따라서 최근 외국인들의 절대급은 확연히 감소를 하고 있다. 매도 금액이 감소를 하고 있죠. 오히려 바이오, 방산, 조선 등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 기업은 높은 수출 비중과 강달러 수혜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꼭 원화 약세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은 향후 경기 전망을 선반영한 대표적인 선행지표이다.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경제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향후 경기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이 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다. 국내의 변수와 미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이익 전망이 회복되는 경우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수출과 기업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모든 악재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바닥이 아니라면 시장은 아주 강하게 툭툭 튕겨져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 현실적인 투자에 있어서 1분기에는 현재 가장 수혜가 확실한 고환율 수혜주 중 트럼프와 동행할 수 있는 업종, 조선 방산기계 헬스케어와 트럼프와 무관한 업종, 엔터와 증권이 트럼프 2기 취임 시 이후에 가장 유망할 거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엔터주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조선 방산기계인데 조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정하고 제가 때리라 그랬죠. 네. 방산은 뭐 바닥에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고 기계는 전력기계나 헬스케어는 작년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연초 상승을 이뤄간 반도체는 고환율 수혜주의나 중국 매출 비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박스권으로 봐라. 단 하나, 지금 HBM의 미래라든지 HBM의 발열 문제라든지 엔비디아 목줄을 재고 있는 것은 이제 갑과 의리 밖에서 SK 하이닉스가 목줄을 재더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트럼프 정책 확인 및 이익 가시화에 대한 추가 확신이 좀 필요하다. 로봇은 테마 이슈로 부각 중인데 추가 상승 로봇과 유리 기판을 이야기하죠. 3월 양해 전후 중국 정책 기대감에 따른 중국 관련 소비주, 여름경 한국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내수주 등은 순차적으로 수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일단 중국주는 뺍시다. 여기에 우리가 그나마 잘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로 밀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 2차전지 바닥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트럼프가 그나마 좋아하는 이런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특히 이제 태양광을 우리가 무시했는데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2차전지, 태양광들을 OCI 같은 것들은 좀 사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부분들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카페로 들어와서 내일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날 미국 대통령 취임 한국 시간이죠. 수요일날 한국 1월에서 20일 수출입 지표 발표,
목요일 날 한국 4분기 GDP 속보치,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네요. 네. 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23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 중요하네요. 금요일 BOJ 기준금리 결정, 미국 1월 S&P 글로벌 PMI 지수, 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월요일 날 휴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목요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행정명령, 그렇습니다. 네. 행정명령, 취임식, 유불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매일매일 관심 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뭐 뚝심 있게 버팁시다. 네, 버텨서 잘 견디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 잘 즐기시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